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3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어찌 보면 4월 며칠이야 이거 4월 1일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원자력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한국과 미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달에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어요. 그죠? 원자력 협정을 일단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별다른 진척 상황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을 봐야 될 시장이 뭐 체코라든지, 체코 두코반이 원전이죠. 두코반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뭐 두코반이든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체코의 두코반이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폴란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영국도 물밑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체코가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 쇼리스트에 한국, 미국, 프랑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악의 상황 아니면은 최소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주가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를 수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우디 쪽도, 사우디는 미국의 어쨌든 우방이죠. 지금 바이든 때문에 조금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방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SMR.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 업체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체코 이거를 한국과 미국한테 뺏겨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뼈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업으로 그 프랑스 자국내 기업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인적 지원, 뭐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발표할 것이 제가 얘기했는데 이미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결론은 신형 원자로, 그리고 SMR 개발, 그리고 수출을 위한 협력.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달에 맺은 원자력 협정의 어떤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많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G2 파워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시젠이 대장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SD 바이오 센서까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수혜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점은 이겁니다. 새로운 수혜주. 그러니까 원전 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각이. 그러나 테마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기존의 강한 기업들도 있지만 뭐 대장주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이 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광명전기라든지 에너토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죠.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근데 그 속에 또 새롭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제가 볼 땐 G2 파워가 포착이 된 것 같아요. G2 파워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수배 전반 63%,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26%입니다. 그러니까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거의 주된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배 전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한국전력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원전이든 풍력이든 수소 뭐 발전이든 이거를 전류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선이 깔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와 연관된 기업이 수배 전반, 그러니까 수배 전반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수배 전반 관련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배 전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괜찮은 종목이 있었죠. 광명전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P3 쪽에 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P3 페이즈 4 이렇게 되면은 이 단지 내에 공장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P4로 가게 되면 단지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반도체 공장 쪽으로 또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수배 전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명전기가 일단 압도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G2파워 같은 경우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새로운 수혜주 신상으로 일단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상한가 이후에 상승 눌림목 현재 나온 상황인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 100% 매수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뭐 내일적 갭 상승 출발도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대명에너지를 한번 차트를 참고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상승 출발됐지만은 윗골이 많이 달렸죠. 그리고 거래량도 대량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차관점은 이 대량 거래는 순수하게 다 매수 거래량이라고 보기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일 쪽에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쪽 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요. 자,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올선과 21선을 한 번에 관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되지만은 중요한 건 21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올선과 21선을 거래량으로 관통시키고 난 다음에 21선에 되었던 지지력 테스트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정도 주가에서 버텨주게 된다라면 4.8% 정도 조정 흐름에서 아래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내일 쪽에 양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양봉 나오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헤드셋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헤드셋, 그러니까 VR이란지 AR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헤드셋 하드웨어 기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을 썼을 때 어지럼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5G 기술도 이제 가야 되고요. 그래서 5G 특화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발전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와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여기다 플러스 이슈까지 있으면 더 좋다 그랬죠. 이슈 뭐 있죠? 애플의 MR 헤드셋 공개. 어떻게 공개가 된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아직 뭐 찾아봐도 잘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신 것도 고마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변동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이 정도 가격을 볼 수가 있겠죠. 42,000원대, 41,000원대 1차 분기점을 좀 낮게 잡겠습니다. 42,000원 말고 41,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00원은 1차 분기점이지만 또 이제 1차 목표 주가로 한번 설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도달이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41,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히
뭐 추가 상승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41,000원까지 한번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